네, 안녕하세요. 리서치 본부입니다.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는 전일 장 마감 코멘트입니다. 태윤선 연구원입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어제도 상승을 하면서 올해 들어서 9거래일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5,000피까지 불과 277포인트 남아 있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있었으나 반도체 상승과 더불어서 전력, 원전, 금융, 지주, 화장품 등으로 고르게 순환매 나타나면서 지수 상승폭 확대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빅테크들의 데이터 건설에 따라서 발생하는 막대한 전력 비용들을 주민들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국내는 이에 따라서 전력 수요 증가 전망과 실적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전력기기 관련주가 특히 강세 보였습니다. 또 정부의 AI 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원전 추진 가능성과 원전 가동률 확대 방침에 원전 업종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징주로는 한화가 테크 및 라이프 부문을 신설 법인으로 인적 분할한다는 소식에 25%대 급등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1477원 마감해 연말부터 열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47원 이상 급등했습니다. 다음 미국 증시입니다. 장중 미국의 이란 군사 개입 가능성에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됐고 실적 악화 전망에 은행주가 약세 보였습니다. 또 엔비디아 이슈에 나스닥은 1% 하락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주요 은행주가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 이슈에 약세 보였습니다. BOA, 시티그룹 실적은 양호했으나 웰스파고는 다소 부진했습니다. 또 중국 세관 당국이 엔비디아 H200 칩에 대해서 통관 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보도에 반도체 중심으로 빅테크 하락했습니다. 또 특징적인 점은 베센트 재무장관이 원화 약세가 한국 펀더멘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면서 달러 원 야간 거래에서 1464원 마감했습니다. 어제 주간 거래 종가 대비로 13원 이상 하락했습니다. 또 유가가 장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란 군사 개입 가능성의 1%대 상승 마감했으나 오늘 새벽에 트럼프가 이행하지 않겠다고 시사하면서 급락 중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금통이 예정되어 있고 오후에는 대만 TSMC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순서는 KB 매크로 순서인데요. 일본의 중의원 해상 가능성에 따라서 다카이치 트레이드 재개에 대한 자료입니다. 류진희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유진입니다. 최근에 다카이치 사나이 내각에 대한 지지도가 지금 78%까지 오른 가운데 사나이 총리는 중의원 해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본 증시는 재정 지출 확대 수혜 업종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는 한편 엔화 그리고 일본 국채 가격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민당은 일본 유신회와의 연합으로 중의원 과반을 좀 겨우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중의원을 좀 해산함으로써 이 높아진 지지율을 바탕으로 여당의 좀 정권 기반을 강화시키려는 시도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능한 시나리오는 오는 23일에 통상국회 소집일에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을 하고 이후에 2월 8일 혹은 2월 15일에 투표하는 두 가지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롭게 구성된 중의원 그리고 참의원에서 총리 지명 투표를 다시 진행한 이후에 새롭게 지명된 총리와 함께 새 내각이 정식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중의원이 해산이 될 경우에는 기존에 1월에 예정되어 있던 2026년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절차가 이제 2월 중순 이후로 미뤄지게 되고요. 지금 다카이치 내각의 국회 장악력이 높아질 경우에는 사상 최대 규모 이 예산안이 큰 수정 없이 좀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카이치 트레이드가 재개되면서 그동안 좀 안정됐었던 엔화가 다시 달러당 159엔 수준까지 절하가 됐다가 지난 주말부터 일본 재무성 장관이나 베센트 장관이 좀 급격한 엔화 약세에 대해서 우려를 내비치면서 개입 의사를 이미 내비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일 밤에도 베센트 장관이 원화에 대한 절하 그리고 어제 또 일본 재무성에서도 급격한 엔화 절하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구두 개입들이 강하게 나오면서 밤사이 환율이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자민당의 국회 장악력이 확대가 된다면 저희는 수요 자극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실제로 물가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본은행 기준금리가 지금의 0.75에서 올해 중에 1에서 1.25%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일본 국채금리가 초장기물 중심으로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리 상승 자체가 최근에는 턴프리미엄 상승이 대부분을 견인을 하고 있어서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가 아직까지는 대부분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금리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상승한 여력이 꽤나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본의 중의원 해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일본 은행은 외환시장 개입 임박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는 금년 중에 1%에서 1.25%까지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기준금리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이 일본의 국채금리는 추가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자료는 기업 분석 순서이고요. 먼저 하나를 박건영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주회사 담당 박건영입니다. 어제 한화가 인적 분할이랑 기업 가치 재고와 관련된 내용을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업 설명회도 진행을 했고요.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 근본 인적 분할의 목적은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하는 인적 분할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나아가서 자사주 배당과 관련된 기업 가치 재고 계획도 실행을 했습니다. 인적 분할 형태를 좀 살펴보면 존속회사가 0.76이고요. 신설회사가 0.24입니다. 그래서 분할 종속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책 규제 민감도가 높은 방산, 우주, 항공, 그리고 금융, 케미칼 이쪽 부분을 관리하는 형태고요. 신설회사의 경우에는 시장 민감도가 높은 테크, 라이프 솔루션의 사업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거래소로부터 재상상심자를 거칠 예정이고요. 3월 26일 주주총회에 상장된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권 승인 여부에 따라서 변동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3일에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 확정일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주총회는 6월 15일 날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월 30일 날 분할 신주 배정 기준일이고요. 7월 1일이 분할 기일입니다. 결국 7월 24일에 이제 재상장 예정인데 예상 분할 신주 배정 기준일로부터 예상 변경 상장일 기간까지 하나 주식은 거래 정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 7월 사이에 거래 정지될 예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를 했는데요. 일단 목표 ROE를 제시를 해주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나아가서 최소 DPS까지 설정을 하고 장기적으로 DPS를 어떻게 높일지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Q&A를 좀 살펴보면 이 인적 분할 직후에 이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 교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요. 일단은 분할 직후에는 이런 주식 교환은 없을 것이다. 이번 인적 분할은 기업가치 재고를 위한 인적 분할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나아가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이 존속회사에 대한 성장성보다 신설 분할회사에 대한 성장성과 주주 환원 계획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좀 그 말은 즉슨 존속회사보다는 신설회사가 향후에 기업가치가 계속 분할 이후에도 상승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질 것 같고요. 결국 주가가 당일에 많이 올랐는데 향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이 분할이라는 신설회사가 두 개를 합산 시가총액이 인적 분할 이전보다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공감대를 시장에서 얻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나의 인적 분할로 인한 기업가치 재고 공시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하나는 보유 자사주 전량을 소각을 할 예정이고 2026년부터 지급 기준 최소 주당 배당금을 1,000원으로 직전 주당금 대비는 25% 이상 상향을 하는데 이러한 이제 상향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이제 ROE가 12%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달성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자료는 보험 업종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강승원 연구원입니다. 예, 4분기 프리뷰 자료입니다. 2025년도에 보험업종은 코스피 대비 약세를 시현했습니다. 보험 손익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 예실차가 악화됐고 자동차 보험 손익 역시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 영업 지표의 악화는 즉 당기 순이익 쪽에서의 부진한 흐름으로 반영이 됐고요. 기본 자본 비율 도입은 이제 제도 확정이 되었지만은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 개선이 지연되면서 여전히 배당 및 자본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저희가 투자 의견을 뉴트럴로 유지합니다. 2023년 IFRS 17 도입 이후에 많은 판매비를 소진하면서 신계약 CSM 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 CSM은 기대 수준 이하로 성장하고 있고 이는 곧 회사의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목 증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해약환급금 제도 개선 역시 이제 지난해에 기대감이 존재하였으나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서 주주환원 관련되어 있는 불확실성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4분기 이익에도 너무나 많은 일회성 요인들이 반영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사의 BS와 PL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 반영된 일회성 요인들은 이제 교육세 인상을 반영해서 CSM 조정이 마이너스 조정이 증가하게 됐고, 간접사업비 증가, 그리고 법인세율이 2026년부터 상향됨에 따라서 이연법인세 부채 증가에 따른 법인세 비용 증가, 그리고 실손 세대별 인상률에 따른 CSM 조정과 손실부담 계약 비용 증가, 그리고 경험통계 반영에 따른 CSM 조정과 손실부담 계약 비용 증가. 그 외에도 투자 쪽에서도 일정 부분의 손익 변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험 업종이지만 2026년도에는 턴어라운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자동차 보험료 인상 1.5% 가능성이 높고요. 또 3월에는 경성 환자 관련되어 있는 제도 개선이 완료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6년 4분기 이후에는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개선 사이클로 진입할 수 있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해 관리급여의 세 항목의 지정이 완료되었고 현재 가격 및 급여 기준 설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금 과잉 진료로 나타나고 있는 그 보험금의 누수 부분들이 좀 완화될 것이고, 이는 예실차의 악화 방어, 손실부담 계약 비용의 감소, 그리고 CSM 조정 확대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제도는 아직은 확신을 가지기 어렵지만은 지난 2년 동안 논의가 계속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2026년 중에는 어느 정도의 합의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턴어라운드 기반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4분기 합산 순이익은 0.7조 원으로 지난해 대비로는 23.6%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컨센서스 대비로는 34.4%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매우 부진한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로 이익이 증가할 뿐이지 4분기 실적 부진합니다. 4분기에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CSM 조정이 대규모로 발생을 하고 손실부담 계약과 예실차 부진, 그리고 자동차 보험 손익의 악화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회사는 컨센서스 대비 하회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해상은 적자, 하나생명도 매우 적은 수준의 이익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2025년에 보험업종 주가 상승률이 코스피를 보다는 좀 부진했지만 여전히 투자 의견 뉴트럴을 유지를 하고요. 다만 이제 2026년부터 보험사들의 실적 턴어라운드 기반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